나는 올해 64이다. 숫자로만 보면 아직 멀쩡해 보이겠지만 몸은 솔직하다. 새벽에 눈이 먼저 떠지고 일어나기 전부터 무릎이 먼저 나를 부른다. 그래도 나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남아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다. 특히 막내딸 때문이다. 43세 낳은 딸이었다. 친구들 자식은 대학 갈 때 나는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. 늦게 얻은 자식이라 그런지 그 아이는 내 인생의 마지막 책임 같았다. 남편 없이 키웠고 혼자 벌어 혼자 키웠다. 아이가 아플 때면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고 학원비 고지서가 오면 한숨부터 나왔다. 그래도 그 아이가 웃으면 다 괜찮아졌다. 그래서였을까? 딸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축하보다 걱정이 먼저 나왔다.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이 아이 인생이 맡겨진다는 생각 때문이었다. 사위를 처음 봤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. 말은 공손했지만 생활이 보이지 않았다. 직장도 오래 다닌 적이 없고 늘 새로운 일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. 그는 말했다. 요즘은 한 직장에 오래 있으면 바보라고.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렸다. 이 아이가 과연 딸을 책임질 수 있을까? 내가 없는 날이 와도 괜찮을까? 하지만 딸은 확신에 찬 얼굴이었다. 엄마, 이 사람이면 괜찮아. 그 말을 믿어주고 싶었다. 결혼식 날 딸이 내 손을 꼭 잡고 웃던 얼굴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.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.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내가 조금 더 보태주자고.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1억이었다. 사업을 시작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다. 사위는 장모님만 믿고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. 통장을 꺼내면서 손이 떨렸지만 딸이 옆에서 고맙다고 말하는데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.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됐다. 운영 자금이 막혔다. 거래처가 문제다.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말이 반복됐다.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. 이건 사위를 돕는 게 아니라 딸을 지키는 거라고. 그렇게 나간 돈이 어느새 5억이 됐다.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다. 그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나는 일부러 잔액을 보지 않았다. 보고 나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. 어느 순간부터 사이의 연락은 줄어들었고 딸을 통해서만 소식을 들었다.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.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다. 지금까지 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만 정리해 달라고. 그날 사위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. 그는 말했다. 장모님이 너무 간섭하신다고 이렇게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. 그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.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. 울고 있었다. 사위가 집을 나갔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. 그때 나는 알았다. 돈도 믿음도 사람도 이미 멀리 가버렸다는 걸.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다. 내가 평생 지켜온 기준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다. 며칠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.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.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. 그래도 딸은 여기 있지 않나. 나는 딸을 불러 앉혔다. 소리를 낼 수 없었다. 대신 담담히 말했다. 이제부터는 엄마가 아니라 같은 어른으로 이야기하자고.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너 인생은 다시 살 수 없다고.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자고. 딸은 오래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.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. 누군가를 믿는 방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다. 돈은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다. 하지만 딸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.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별것 아닌 농담을 주고받는다.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. 내가 잃은 건 돈이지만 지킨 건 가족이라고.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. 가족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? 그리고 그 경계는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넘어도 되는 걸까? 그 이후로 내 하루는 조용해졌다.
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이 들었다.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부터 떠올랐다.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나와 딸 둘의 하루만 남아 있었다. 딸은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. 그럴 때마다 나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다. 내가 잘 살아주는 게 제일 큰 보답이라고. 사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. 밤이 되면 문득문득 돈 생각이 났다. 그 돈으로 했으면 좋았을 일들, 못 가본 여행, 미뤄둔 병원 검사 같은 것들. 속이 쓰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생각했다. 그 돈 때문에 딸을 잃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.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. 엄마, 나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.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. 그래, 천천히 가도 괜찮아.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. 사람들은 나더러 왜 그렇게까지 해줬냐고 묻는다. 바보 같다고도 한다.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만 대답한다. 바보여도 괜찮았다고. 적어도 사랑은 진심이었으니까. 이제는 안다. 사랑에도 선이 필요하다는 걸. 그 선을 넘으면 서로 다친다는 걸. 나도 이제 늙어간다.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단단해진 기분이다.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.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.